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펑션, 그 중에서 User Defined Function, 사용자 정의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펑션의 타입 중에서 아무것도 결과값을 리턴하지 않는 펑션, void 펑션입니다. 이 void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펑션을 컬했을 때 명령문 비슷하게 그냥 그 펑션을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한테 뭐 리턴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모델은 뭐냐면 P1, P2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각자 들어가가지고 M1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1인 경우는 P2 보내고 P2 파트인 경우는 P3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M2가 그걸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이 안에 P1도 쌓여있고 P2도 쌓여있죠. 공소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을 컬할 적마다 P1하고 P2가 몇 개나 쌓여있는지를 갖다가 보고 싶다. 엔터 박스 통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이름을 void 펑션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void 펑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 타입 void만 지정되고 나머지 파라미터 같은 건 뭐 등록을 해도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드리고 우선 펑션 바디 작성하는 걸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등록하느냐 하면은 인터랙티브 박스를 갖다가 우리가 열뷰에서는 프린트만 썼었죠. 프린트. 그 다음에 뭘 썼냐면은 work in process 한 다음에 work in process라는 스트링을 갖다가 프린트 한 다음에 nwip 가로 열고 p1 파트가 몇 개가 있는지 플러스 nwip 가로 열고 p2 파트 2가 몇 개나 있는지 합쳐가지고 이쪽 인터랙티브 박스에다가 라이테라 이런 명령이 있죠. 이렇게 특정한 이런 구문을 갖다가 펑션 바디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 펑션의 이름이 void 펑션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펑션을 불러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냥 이 실행을 시키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 펑션을 어디서 실행시킬 것이냐? 그럼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P1에 들어올 적마다 해라. 그럼 P1에 파트가 P1이 들어왔던 P2가 들어왔던 뭔가가 들어올 적마다 그걸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트 해가지고 void 펑션을 실행해라. 그래서 펑션을 컬할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P1에 어떤 파트가 들어오든 파트가 들어올 적마다 이제 void 펑션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박스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보면은 work in process 하고 몇 개 이렇게 계속 그 파트가 하나 들어올 적마다 경신이 되죠. 5개, 6개 있다가 요거는 요 B1이라는 이 버퍼에서 파트가 하나 들어올 적마다 이 void 펑션을 컬해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void 펑션의 내용은 우리가 만든 것이죠. 이쪽에서 펑션 하나 올려놓고 그것을 void로다가 선택한 다음에 펑션 바디에다가 프린트해라. 즉 인터랙티브 박스를 열어서 프린트해라. 뭘 work in process라는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P1 파트의 제공량과 P2 파트의 제공량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프린트해라. 이런 명령을 줬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void 펑션이고요. 다른 펑션을 하나 한번 컬해보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1의 cycle time이라는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1의 cycle time 이런 펑션을 만들어 보죠. 그럼 그냥 M cycle time이라고 할까요? 양쪽에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M cycle time. cycle time의 리턴 값은 보통 실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실수하고, 여기서도 아직 파라메터는 등록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펑션 바디에서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if 그 파트가 들어왔을 때니까 자기 그 머신에 들어온 파트가 파트의 타입이 P1이면 현재는 그냥 사이클 타입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P1이면은 그러면은 리턴 해가지고 뭘 하느냐? 10분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else 리턴 해가지고 5분으로 해라. P1인 경우에 10분, P2인 경우에는 5분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end if 하게 되면 이 펑션은 이제 부를 적마다 그 불러진 그 엘리먼트에 들어있는 파트가 P1인 경우에는 10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5분으로 해가지고 리턴을 시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오케이 한 다음에 요 m 사이클 타임이라는 걸 갖다가 그걸 해가지고 이 펑션을 갖다 커려야 되겠죠. m 사이클 타임. 그래서 현재 m1이 4분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m 사이클 타임이라는 펑션을 이런 사이클 타임을 등록하는 데서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르고 가로 닫고 펑션을 콜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4분이 됐다, 5분이 됐다 하면서 요것이 그 값을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 펑션을 이렇게 만든 거를 이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리턴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바로 리턴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펑션 자체에서도 미리 변수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갖다 여기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변수를 하나使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가 변수의 이름을 갖다가 제가 들어서 confirm cycle time이라고 하겠습니다. confirm cycle time이다. 그런 다음에 요 펑션을 지정할 때 펑션 바디에서 if type equal 1이면은 confirm cycle time을 10으로 하고 이거 막아놓겠습니다. 랩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nfirm cycle time을 5로 해라. 이렇게 특정 변수에다가 값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return confirm cycle time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이 펑션 실행을 하면서 그 값을 결과적으로 그 confirm cycle time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리턴에서 이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리턴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confirm cycle time을 요 변수에다 등록을 한 다음에 리턴하거든요. 그러면 요 confirm cycle time을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우리는 아까 같이 여기 confirm cycle time 리턴 값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자, confirm cycle time에 갖다 리턴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값을 어디서 쓸 수 있느냐면 아까는 그냥 펑션에서 이걸 불렀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m cycle time이라는 걸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액션이 시작될 때마다 m cycle time을 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onfirm cycle time의 사이클 값이 지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cycle time으로다가 confirm cycle time 이렇게 해도 이미 앞에 액션 스타트에서 부른 펑션에서 confirm cycle time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값을 나는 cycle time으로 쓰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시면 이와 같이 10분이다 5분이다 바뀌는데 그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와 같은 펑션 우리가 아는 사이클 체험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걸 갖다가 다른 데서 또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M 사이클 타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따로 한 번 만들어 놓은 펑션을 다시 여기서 바꿀 필요 없이 한 번 만들어 놓은 펑션을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confirm cycle time 이 값을 써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액션은 스타트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와 같은 그 펑션 중에서 파라메터가 있는 펑션을 한번 파라메터가 있는 펑션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현재 이 안에 이와 같이 파트가 쌓이는데 이 파트의 단가가 P1인 경우에 10원, P2인 경우는 20원이라고 합시다. 그 단가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제공량에 대해서 전체 재고 금액을 갖다가 알고 싶다. 그럼 재고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되겠죠. P1에는 P1 단가, P2는 P2 단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단가를 지정해주고 두 개를 각각의 단가를 그 재고 값을 알고 싶다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드 펑션을 하나 맞는 걸 그냥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클론 해가지고 요번에는 뭐냐면 요거의 이름은 요건 파라메터 펑션인데 제가 파라 펑션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라메터를 집어넣었을 때 넘겨주는 그 값은 리얼 실수 값을 나한테 리턴해 준다. 그리고 단가를 두 개 집어넣어 줍니다. P1에 대한 단가, P2에 대한 단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갖다가 잠깐만요. 여기서 add 하게 되면 여기 우선 펑션 add 하게 되면은 파라메터 체인지인데 펑션 오케이. 그건 상관없고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요. 자, 파라메터 갖다 등록하는 게 뭐냐면 P1 price add 그 다음에 또 하나 P2 price 요 두 개를 나중에 파라메터를 주겠다 이거죠. 파라메터를 주겠다. 오케이. 그리고 그 파라메터를 줄 때 파라메터 값이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실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에서 아까는 프린트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냐면은 계산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아까 파라메터를 지정했으니까 P1 플러스 P2 플러스 지정했으니까 NWIP P1 제공량 곱하기 P1 price 더하기 그 다음에 P2의 제공량 곱하기 P2 price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갖다 계산해서 리턴해라 이렇게 리턴 NWIP P1 곱하기 단가 그 다음에 P2의 제공량 곱하기 단가를 더해서 그 값을 리턴해라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펑션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펑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과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리얼 값 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탈 어마운트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걸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라 펑션을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션은 피니시에서 즉 시스템에서 나갈 때마다 여기서 액션은 아웃풋에서 뭘 하느냐 그 펑션을 컬하면 되겠죠. 파라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 주느냐 토탈 어마운트 파라 펑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토탈 어마운트는 파라 펑션을 계산한 값을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을 때 단가가 P1은 10원이고 P2는 20원이다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걸 실행하면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시겠죠? 이와 같이 보이드 펑션, 그 다음에 일반 펑션, 그 다음에 파라미터 펑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